일상생활 상식을 높이는 시간 한정현 교수의 교통안전 상식. 운전 잘하면 알아야 할 교통정보들을 들려주시는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한정현 교수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이제 봄이 온 것 같죠? 근데 또 봄이 왔다고 또 까불다가 지지난주처럼 추워질까봐 이따물고 있어요. 아, 그런데 도로에 차량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난폭 운전들을 정말 많이 하는데 오늘은 난폭 운전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뭐 며칠 전이죠. 2월 12일 날 그 난폭 운전을 그냥 단순히 그 과료 부과, 벌점하고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네.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월 12일부터 이제 시행하게 됐어요. 잘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지난 15일부터 3월 말까지 일단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여기에는 여태까지 난폭 운전 처벌뿐 아니라 뭐 고속도로에서 가끔 보면 고의 역주행하는 차들이라든가 네. 또는 뭐 긴급자동차, 뭐 구급차라든가 뭐 또는 소방차 같은 경우 거기 앞에서 진로를 양보해주지 않는 양보 의무 같은 거 위반할 때도 처벌을 좀 강화하는 데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네. 난폭 운전과 보복 운전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단 공통점은 다 위험해요. 그런데 네. 굳이 그 차이를 따진다면은 그 대상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대상이라는 건 이제 피해 대상인데요. 네. 난폭 운전 같은 경우 피해 대상은 사실 누구라고 한정되어 있지 않고 불특정 다수 그 난폭 운전하는 차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운전자가 되겠죠.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도로교통법의 제재 대상이 되고요. 반면에 이제 보복 운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복 대상자가 정해져 있겠죠. 네. 그래서 보복 대상자를 상대로 보복 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형법의 제재 대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블랙박스도 있고, 뭐, 그 상황이 이제 처해졌을 때 요즘에는 이제 아무튼 카메라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그냥 바로 그러고 블랙박스도 없는데 도망가 버려요. 뭐 어떻게 처벌을 해요? 그 쫓아가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인데 사실 저희가 경찰도 아니고요. 네. 일반 운전자들은 피해를 당하면 어떨 때 황당하게 당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어떻든 지금 현재는 이제 워낙에 뭐 블랙박스 같은 건 이제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네. 제 3자라도 사실은 신고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경찰청 어플리케이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사실 그걸 증거 능력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네. 그걸 가지고서 가능은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 뭐 이런 거 참 방송 내용 중에 뭐 형법 이런 거 나오면 재미가 없긴 한데 네. 아무튼 보복 운전과 난폭 운전 어떻게 더 위험하냐 뭐 둘 다 위험하지만 보복 운전은 구체적으로 한 대상을 놓고서 의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처벌이 더 큽니다. 네. 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량을 이용한 것이 뭐 작년에 이제 법 해석이 그렇게 나왔지만 이제는 이게 협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들이받아서 다치게 하면 상해겠고 뭐 차를 망가뜨리면은 그 손괴겠지만 폭행이나 협박까지도 이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판결에 따라서는 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벌금을 내고요. 네. 뭐 난폭 운전은 그거보다 조금 낮게 1년 이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제 어떻든 이건 굉장히 강화된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번에 새롭게 강화된 난폭 운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가 요즘 이제 난폭 운전이라고 해서 그렇지 사실은 이미 저희가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위반 행위들이에요. 네. 뭐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뭐 횡단, 유턴, 후진금지 위반, 뭐 진로 변경 방법 위반, 뭐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위반법. 뭐 여기에 굳이 더해졌다면 뭐 소음 발생,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클락슨을 많이 울린다거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데요. 네. 사실은 이런 것들은 여지껏 다 와 있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뭐 불법 운전 행위들 중에 둘 이상을 연속적으로 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끼어들기 해서 급제동을 하고 뭐 이런 경우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거나 또는 계속 끼어들기를 깜빡이도 틀지 않고 한다거나 이럴 경우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했을 경우 이제 단속이 되고요. 근데 정말 나쁜 건 다 있네요. 네, 그렇죠.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나쁜 것들이에요. 거기에
이제 만약에 이렇게 입건되면은 이제 뭐 면허 정지가 40일이 되고요. 40일이 아니라 한 400일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 구속되면 이제 면허 취소됩니다. 아예 400일이 아니고. 네. 그런데 입건만 돼도 이미 40일의 면허 정지, 그리고 6시간의 교육을 바로 우리 경찰청이 하는 교통공단에서 네. 6시간을 아주 좋은 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요. 창피할 것 같은데요. 네. 네. 근데 그 교육 받겠다고 이걸 굳이 난폭운전 걸리실 일은 아니라고 그렇죠. 생각하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위험한 운전을 줄이려는 행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부터 없애야 될 텐데 난폭 운전이나 보복 운전은 왜 생기는 걸까요? 글쎄 한 석 주 전인가요? 한번 우리나라 문화 낙후성, 운전 문화에 대한 낙후성이 좀 있다라고 제가 건방지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이제 교통법규에 대한 인식이나 또는 어떤 교통법규를 지켜야 되는 공통의 가치, 도덕 기준 이런 것들이 좀 모자라거든요. 혹시 그 운전면허를 너무 좀 쉽게 따서 그 가치를 몰라서 그런 거 아닐까? 가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게 사회 경제가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우리네 삶 자체가 스트레스에 쌓여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티브만 건드려줘도 마치 방아쇠를 당겼듯이 터져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차는 정말 위험한, 목숨을 위협하는 무기이잖아요. 거기다 스트레스를 풀면 안 되죠. 예. 근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피해의식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스트레스가 터져버리는 가장 쉬운 조건이 뭐냐면 익명성이라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모르겠지 이런 거요. 네.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길게 줄이 늘어섰는데 색치기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차가 길게 늘어서 있으면 끼어들게 하는 차가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난 차 안에 타고 있으니까 모르겠지. 또 요즘 같이 심하게 팅팅을 많이 해서 차 안에 검은 차들은 안 보이겠지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친구 같으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틴팅을 아예 불법화시키는 게 어떠냐. 그러면 투명하게 보이면 난폭운전이나 그렇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합니다. 네. 또 어떤 사례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사실 여기 이 방송 들으시는 여성 운전자분들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남녀 불평등 가지고 여자를 좀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의 사고 메커니즘은 복합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할 때는 솔직히 이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또 하나는 여성들은 그 복합적인 데서 한 곳에 대한 집중도가 뛰어나다 보니까 나는 여기서 차 세우고 나는 자기가 일을 빨리 보고 오면 돼라고 하고는 횡단보도에서 세운다거나 주차장 앞에 세우고도 자기의 죄의식을 못 느껴요.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흔히 그냥 기묘사라고 해서 싸잡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문제거든요. 도로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빨리 갈 때는 앞에 차가 걸기적거린다고 생각하고 뒤에 차가 내 앞을 끼어들려고 그러면 괘씸하고 난폭운전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은 좀 반론의 여지가 있겠지만 보복 운전 같은 경우 있죠. 사실 피해자라고 하시면 선량한 피해자는 거의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가끔 운전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이제 차선에서 차들이 쫙 계속 오는데 제가 먼저 제일 거기 차선에 서 있을 때 분명히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뒤에서는 경적을 막 울려대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바로 자기는 급한데 저 앞에 차는 왜 저렇게 여유상 법규를 지킬까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입장을 바꿔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그 생각은 못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보복운전인데, 보복운전은 살기가 각박한 나라일수록 또 보복운전이 심하고요. 러시아라든가. 그런 경우가 제일 많고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도 보복운전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고 약간의 마약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어쨌든 사이코패스가 아닌 다음에 사실 보복행위라는 것 자체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운전 법규를 잘 지킨다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나는 아무 의식 못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위협을 느꼈다면 그 사람은 저한테 보복 운전을 합니다. 왜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네. 굉장히 예의 바르고 그렇죠. 모르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심리들이 있는데 네. 운전만 하면은 어쩜 그렇게들 다들 용감해지고 되게 네. 과격해지는지 참 그 이유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익명성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아주 뻔뻔한 사람 아니면 택시할 때 택시 못하거든요. 사람이 줄 서 있는 사이에는.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그 생각합니다. 야, 진짜 우리 경찰청에서 이 팅팅을 아주 엄격하게 단속을 하든가 아니면 법규로 팅팅을 아예 금지해버리면 조금 더 이 익명성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자동차로 인한 폭력성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부패한 음식에서 병균이 생기는 것처럼 낙후된 교통문화에서 위험한 운전이 생긴다는 얘기신데요. 안전한 교통환경 위해서 모두들 안전운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한장현 교수였습니다.